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우려했던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 집단으로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벌써부터 수술과 입원이 미뤄지고 있죠.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할 내일부터가 더 걱정인데요.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집단 행동 기간 중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해법은 없는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다가올 의료 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네,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의사들 간의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인수 울산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조승현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 근무를 중단한다. 지금 병원에 비상이 걸렸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현재 의료원장을 하고 계시는 조승현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전공의들이 근무를 안 하겠다, 병원을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이미 많은 지금 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공의들은 보통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네.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되는 병원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대학병원이 되겠죠. 거의 뭐 절반 정도의 인력이 전공의의 그 인력에 의존한 그 진료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봐도 예. 그분들이 만일 전부 손을 놓게 되면 예.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만 봐도 절반 이하의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예. 또 남은 교수들의 그러니까 남은 전문의들의 업무 강도가 너무 세져서 아마 상당 기간 지속하기는 무척 어려운 정말 대란이 일어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란이 우려야 된다. 우선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을 논의하기 앞서서 현재 병원 상황이 좀 걱정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공의들이 일제히 다 이게 병원을 떠나버리면 제대로 어떻게 정말 돌아갈 수가 없겠죠. 뭐 응급실이나 필수 의료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교수들이랑 남아 있는 분들이 커버를 할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도 어느 기간 동안 할 수 있지만 뭐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예. 일단 그 전에 저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너무 위압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대강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네네, 결정. 학생들, 젊은 의사들을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듣고 존중해주고 일단은 저희 대처는 이제 그다음에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의 얘기고 네. 전국 의대생들도 뭐 집단 휴학을 동반 휴학을 하겠다. 아마 그런 건데 의대생도 지금 그렇습니까? 네, 지금 호남 쪽에 있는 학교에서 아마 전체 휴학계를 냈다가 오늘 다행히 그걸 취소했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와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원광대로 나오네요. 예. 150명 휴학을 철회했다. 그분들은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사에 하는 뭐 진료 유지 명령이나 이런 게 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학칙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학칙에 의해서 그분 개별 학교에서 아마 신중히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이제 집단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하니까 진료 현장을 유지하라.
교수님, 이게 진료 유지 명령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만약에 발동이 돼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가 하는 건가요? 굉장히 겁박을 하고 있어요. 전에 얘기했으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예. 면허 박탈, 그리고 사법 처리.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목적은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너무 목적이?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정부에서 다 저렇게 파란 옷 입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전쟁 시기도 아니고 뭐 병원이 멈춘 것도 아닌데 엄포부터 저렇게 놓거든요. 저 무슨 발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뭐 코로나도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나와서 겁박부터 해요.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 안 지키면은 뭐 사법 처리한다. 면허 박탈한다. 네. 지금 이게 기소가 되고 그러면은 또 면허 박탈법 때문에 진짜 면허를 박탈 당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화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겁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게 무슨 이게 북한인가 유신 시대로 가는 건가 이런 공안 정국이 어디 있나. 그리고 제가 또 듣는 얘기가 어떤 네. 교수협의 회장 어느 대학의 교수협의 회장인데 벌써 회장? 예. 네, 교수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수협의회가 지금 교수협의회 움직임도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예. 거기서도 뒷조사를 한대요. 뒷조사를 한대요 지금. 뭐 확인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예. 제가 확인할 수 뒷조사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꼭 너무 네. 확인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본인이 자기 뒷조사하고 있다고. 들린다. 네, 그렇게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 엄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화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의 일기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기까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사실 정부는 수차례 의사단체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실제 했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많은 대화가 이미 있었는데 합의가 안 된 거죠. 상대 공포 분위기, 엄포 분위기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의사? 그러게요. 2020년에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할 때부터 이미 의정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의사협회랑은 아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온 것 같은데 예.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원하는 결말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금의 사태라고 봅니다. 예. 많은 대화를 했는데 서로 이번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이제 늘리면서 앞서서 지역 의료 또 필수 의료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한 패키지도 나왔는데 지금 봐서는 지난 2020년에도 한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대치를 벌이다가 정부가 조금 물러섰잖아요. 이번에는 또 물러서지 않겠다 분명히 했는데 정부 입장은 저는 한번 좀 다르게 들립니다. 지금. 굉장히 다르죠. 네. 굉장히 다르죠. 그때는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자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에서 협의를 했다고 해요. 저는 그 협의체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모르는데 제가 몇 번 들은 얘기 80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정원 얘기는 딱 한 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정원이 얘기를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으로 꽝 때린 거예요. 80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정원 얘기는 협의체에서 정부 보건복지부하고 의사협회에서 대표단이 나가서 회의를 80여 차례를 했는데 정원에 대한 디스커션은 딱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발표를 한다 하면서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으로 꽝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큰 쇼크를 먹었거든요. 그래요?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다. 여전히 일부 의사 단체에서 대화가 없었다. 대화를 좀 많이 했었다. 그러는데 뭐 80번 만나는 동안에 정원 숫자는 얘기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주제가 사실 정원 확대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게 메인 이슈였겠죠. 어찌 그걸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의정협의체고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같죠. 예. 저희 그 시청자들에서는 뭐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어쩌자는 거냐. 환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뭐 이런 댓글이 이제 벌써 올라오고 있네요. 환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많은 의료 현장에서 이미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그러면 교수님, 그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럼? 그때 비대위를 만들어서 젊은 의사들의 요기도 존중하고 아직은 이제 뭐가 벌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임박한 거죠. 벌어지기 직전에 일부 병원에서는 폭풍 전야 같잖아요. 지금 수술이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대책을 세우고 이 전공의 관두는 것들도
이분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정말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게 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을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네. 어떤 대책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할 수가 있죠? 아니 각자 이제 그 홍보도 하고 예. 각 병원에서 이제 교수협약에도 얘기를 하고 예. 결국 우리끼리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당장 다 같이 가서 뭐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각 병원에서 예. 견딜 때까지는 견디는 만큼은 견뎌보고. 환자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많이 근무하는 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어떤 지금 예고했던 진료 근무 중단을 실제 벌어지면 내일부터 어떤 충격이 올까요? 조금 뭐 상상이긴 합니다만 뭐 이미 수술 일정이 차질이 생기는데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일반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대형 병원일수록 아주 뭐랄까 세계적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좀 약간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이 예.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라고 불리는 전문의들은 주로 외래 진료를 하고 계세요. 외래 진료. 입원 진료는 전공이나 이제 임상 교수들한테 주로 맡겨놓고 있는 상태여서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없게 되면 병실 진료가 불가능해집니다. 병실 진료. 네네. 교수님들은 다 낮에 외래에서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병실을 전공이나 또 좀 그보다 높은 단계 분들이 주로 이제 환자를 돌보게 되는데 예. 그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특히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보통 한 서너 명 정도의 의사가 보통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그것이 주로 전공이나 인턴이나 이런 수련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데 만일 이분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교수 혼자 수술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제한이 따를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야간 당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야간 당직. 예. 우리나라에서 교수님들은 당직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 또 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진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야간 당직을 주로 전공의나 이런 분들한테 맡겼고 예. 특히 응급실 같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에는 전공의가 없으면 아예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예. 굉장한 인력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만일 모두 손을 놓으시게 되면 예. 병원 자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병원 자체 운영이. 예, 가장 중요한 필수 응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희생이 벌어질 가능성도 현재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예고한 대로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내일부터 하면 과연 대학병원들이 며칠 정도나 그러면 거의 뭐 하루 이틀 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일주일, 이주일이라고 일주일 내지 2주일이라고 보고요. 사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외래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외래 보는 짬짬이 병실도 보고 밤에도 보고 주말에도 오고 항상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게 멈추는 거는 아니고요. 예. 물론 이제 번아웃이 있기 때문에 1, 2주 후에는 좀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 전에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2주 안에는 네, 해결이 돼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문의들이 도저히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진다 그런 얘기죠. 교수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그렇지만 평소에 외래만 본다는 얘기는 조금 좀 그렇지 사실은 아니고요. 사실 진료도 하고. 외래 보다가 무슨 일 있으면 병실 뛰어가기도 하고 주말에도 오고 밤중에도 오고 새벽에도 가고 원래 그렇게 다 살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들지만 조금은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 때문에. 표 때문에 교수님 때문에. 잠깐만요. 네, 그건 이제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네. 우선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장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앞에 서서 이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까?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긴 한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개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간부를 맡고 계시고 병원을 실제 세워서 일하시는 개원의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또 이제 병원장들은 또 대한병원협회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병원 단체. 예,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다 의사협회 회원이긴 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원의 중심의 이런 논의 구조가 된다고 보는 게 조금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수님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사실 의사협회가 유일한 법정 단체거든요. 복지부에서 허가받은. 대한의사협회가. 네. 그 밑에는 모든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모든 의협
소속이 됩니다. 그중에 일부가 병원협회고 예. 병원협회도 사실은 뭐 위아래를 따지는 건 이상하지만 의사협회 전체의 큰 틀에서 들어가는 게 병원협회고 의사협회가 개원의협의회하고는 다르거든요. 개원의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는 교수도 반이 되고 봉지그 교수, 전공의, 전임의 병원장, 의사병원장 이런 사람이 예.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목소리가 다 내야 되는데 대한의사협회가. 개원회들이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주요 대학병원, 큰 대학병원들인데 그곳에 계시는 많은 의사분들도 대한의사협회의 이런 정부의 정부가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입장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 의사협회 통계 네. 같은데 한 60대 이상 의사들은 한 30% 이상이 의대 정원 늘리는 거를 찬성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30% 이상의 의사들. 60대 이상에서. 60대 이상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는가 예. 뭐 이런 식의 논조를 가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 그 일정 부분 아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젊은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은 싫겠죠. 네. 내 어떻게 보면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광범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예. 병원협회만 하더라도 병원장님들 입장, 특히 중소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지금 너무 적어서 정말 병원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의식에 놓인 데가 많고 중소병원들에게. 예, 그분들은 더구나 의사 정원 늘리는 거를 적극 찬성하고요. 예. 대학병원조차도 사실은 의사가 원장을 만나겠다고 연락이 오면 가슴이 덜컹해서 왜 그러냐 그만둔다고 할까 봐. 이 정도로 지금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쨌든 원인이 뭐든지 간에 의사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예. 부족하다. 참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느냐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그 논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의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는 거에 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조사는 많이 발표가 됐죠. 우리 교수님.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물어볼 때 500명 늘릴 거냐, 1000명 늘릴 거냐, 2000명 늘릴 거냐, 4000명 늘릴 거냐 거기에 따라서도 답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여론조사를 모르는데 그래서 몇 명을 증언하는 걸 동의하냐 그거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500명 정도 늘린다 하면은 많은 의사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2000명 늘린다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요. 거기는 2000명. 아무도 아마 동의를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의사 부족이라는 얘기 자꾸 하는데 저는 의사 부족이라는 말로 하지 말고 필수 의료 부족, 지역 의료 부족 지역 의료 이렇게 필수- 해야 돼요. 의사들이 다 딴 데 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간호사도 지금 맨날 모자란다고 하는데 장롱 면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 안 하시는 네, 간호사님들. 그러니까는 간호사도 모자란다고 간호사 정원을 굉장히 늘렸어요. 간호대학에 예. 여전히 모자라잖아요. 여전히 장롱 면허가 많아요. 그러면 왜 장롱 면허로 가느냐? 그거를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자꾸 의대만 늘리면은 그야말로 낙수 의사라고 하네. 낙수 간호사가 생기겠죠. 예. 그럼 그게 맞는 정책이에요. 나라의 국가 인재 낭비죠. 네, 네. 그러니까 필수라는 말도 이상하지만 여튼 비인기과 비인기과 의사들이 모자라고 예를 들면 뭐 소아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네, 중환자라든가 중환자, 뭐 응급실. 신경외과, 흉부외과 뭐 이렇게 예, 보험 수가만으로 경영이 불가능한 과 쉽게 얘기해서 예, 우리가 지금 비보험이 없고. 필수 의료라고 네네. 하는 비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의사가 모자라는 거죠. 의사가 모자란다고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왜 그냥 절대수가 모자란다고? 절대수는 안 모자라거든요. 제가 여기를 보여주지만 이게 의사의 절대수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조금 화면을 그거 키워서 좀 보면 보여주세요. 어떨까요? 그러니까는 저는 의대 정원과 의사 정원이 달라요. 네, 의사 정원은 계속 의사 수는 계속 늘고 의사 수가 있는데 계속 그렇죠. 의대 그러니까 해마다 3,058명씩 증가하니까 결국은 올라가잖아요. 늘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증가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 그러면 의사 수가 동결하는 걸로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 수를 과연 설문조사도 몇 명을 물어야지 정말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 그리고 필수 의사, 비인기학과와 지역 의료 의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 분야 의사들에 대해서 뭔가 좀 보상을 더 하겠다는 걸 발표했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사실 야심차게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네, 걸 필수 의료 패키지. 했는데 사실은 나머지는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들을 이제 문서화시킨 거고 사실 의사에 대한 체벌 부분, 특히 형사체벌을 면책하는 부분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죠. 예. 형사처벌 기소 면제. 네, 특징적인 거는 이제 공공정책 수가라는 걸 활용해서 예.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그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서 네. 유인책을 만들겠다라는 쉽게 말하면 의사협회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상당 부분 담겨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제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네.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부족한 틀리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지금 형사처벌 면제와 아니. 공공수가를 늘리는 부분은 좀 방에 담겨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야말로 지난 이제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온 건데 정원을 늘리면서 그냥 하나 덤으로 이거 먹고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보면은 백화점식으로 모든 게 망라돼 있어요. 정말 하나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따져볼까요? 꼭 필요한데 안 들어간 게 아니, 뭐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지금 의사들이 가장 떠나는 이유는 소송 공포거든요. 네. 지금 응급실에서 요전에도 목동병원 사건도 있었고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잡혀가고 그러면은 응급의학과들이 우수수 떠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거든요. 형사처벌 기소 면제를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면제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사망은 포함이 안 돼요. 사망 포함 안 한다고 써 있어요 거기.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사망은 포함 안 하면 그 뭐를 하겠다는 거야.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은 포함 안 내고 그리고 돈도 다 의사가 내요. 니네가 내서 해라. 사망. 이런 식 그러니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독소 조항이 많고 네.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논의를 해도 그 관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오케이. 예. 과도 소아과고 산부인과 몇 개 과만 해요. 사실 의료 사고나 사망은 어느 과에서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과도 몇 개 제한을 해놨어요. 형사처벌 면제되는 대상 그렇죠, 과에 그렇죠, 제한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제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혼합 진료라는 게 이제 아시잖아요. 보험하고 보험 비보험하고 적용되는 섞이고. 것과 적용이 안 되는 거를 이것도 한번- 안 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돼 안 돼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그러니까 비보험 진료가 왜 생겼는지를 따져봐가지고 네. 굉장히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작업을 많이 해야 되지 이거를 덜썩 자기가 저희들이 지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주 좀 구체성을 떼야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갈등적인 요소도 있고 지금 의사협회에서 원하는 수준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되기 거죠. 때문에 제목은 나열을 잘했는데 제목은 잘 뽑았는데 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도 늘려야 된다는 정부 생각에 공감하는 분도 많으니까 늘려가면서 이런 부분 구체적인 거를 대화를 해가면서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족합니까? 지금 이게? 저는 뭐 일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네. 아니 아까 지금 구체적으로 형사처벌 면제하는데 사망은 빠지고 대상 분야도 좀 적다. 사망의 경우에는 너무 쉽게 면제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면책 사유가 되는 게 자동차 사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11개인가 중대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게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 과실은.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부분을 전폭적으로 물론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모든 거를 다 면책한다 그러면 그게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상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보면 이 정도 논의가 시작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발전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협에서 우리 의사들이 그런 거를 좀 더 튼튼한 안전망으로서 보장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건 이상하니까 아예 얘기도 하지 말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필수 의료 패키지가 중요하다. 의사협회 생각에는 절대 정원 늘리는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대화를 통해서 조금 구체화시켜가면서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현장을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떡하냐. 제가 떠난 적은 없고요. 아니, 저는 협의체 전공의들이 들어간 적도 떠나들 없고. 선배 의사님들이 지금 방조하지 않냐,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아니 얼마나 환하게 했으면 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들도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떠나지 않게 젊은 의사들이 한번 사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의협하고 의협 지도부하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성 의사들을 좀 신뢰 안 하는 거 있지만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는 우리 선배 의사들도 있지만 정부도 나서서 해야죠. 근데 설득은커녕 그냥 얘네들 막 겁박을 해요. 니네 이래도 안 떠나? 이래도 안 떠나? 이래도 파업 안 해?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서 이게 무슨 뭐 북한인지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이런 기분이 막 들고 저런 방어벌이
뭐라고 부르나 좀 파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네. 막 그러고 뒷조사하고 네. 그리고 경찰도 병원 앞에 경찰도 배치돼 있어요 지금. 그런 이제 환자도 보호하고 시민도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그렇죠? 네, 경찰이라는 거는. 아니 저 떠나는 애들 잡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환자를 자연인이니까요. 무슨 보호를 하나요? 누가 네. 뭐 아니, 의사들이 갈- 환자를 때리나요?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질서 유지 차원일 거고요. 의사를 어떻게 잡아갑니까? 아유. 사실 의사 면허 박탈한다고 정부가 끝까지 안 지키면 박탈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함부로 박탈할 수 근데 있는 건 지금 아니죠. 그 어느 정도 어떻게 되면은 하여간 그 선을 넘으면은 예. 박탈하게 그 면허 박탈법이 그렇게 통과가 돼 있어요. 1년 이제 발효된 지 몇 년 안 되고 몇 달 안 재판을 되거든요. 거쳐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의사 면허를 박탈. 그건 예, 아마 당연하죠. 구금 법적 이상의 형을 절차를. 받게 되면 예. 일반 범죄를 하더라도 과거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면 박탈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 범죄를 하더라도 의료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 범죄면 안 됐는데 네. 이제는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내가 실형을 받게 되면 면허를 박탈할 수가 있게 바뀐 거죠. 네. 사실 이제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얘기해서 네. 빨리 정상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 11월부터 발효가 되고 있어요. 작년 11월부터. 네. 교수님 아까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좀 보완이 되면 의사 수 늘리는 건 조금 늘리는 건 괜찮을까요? 2,000명은 너무하고 뭐 한 500명, 1,000명 이 정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 우리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는 그냥 논의를 하자. 논의를 하자 정부하고 정부하고. 앉아서 조금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 저는 그 얘기뿐이 할 수가 그동안에 없어요. 논의가 없었다. 없었어요. 전혀 정부는 없었어요. 참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아니에요. 없었다고 모이기는 자꾸 했는데 이 주장하네요. 얘기는 항상 안 하고 협상단이 뛰쳐나왔어요. 네.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제는 논의를 할 시간이지. 논의를 하자. 일단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 이번에 했는데 지난 2020년 파업대와는 조금 정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상당히 강하죠.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이게. 그때 당시랑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게 일단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그 당시는 그 정책을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진료 거부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해지면 코로나19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이제 이거를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되는 국민적 공감대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서 국민들의 의사 정원, 예. 의사 늘리는 거에 좀 찬성이 높다. 예, 그 당시 이제 응급실 뭐 뺑뺑이 사건이나 이런 그렇죠. 이제 필수 의료 붕괴 사건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도저히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한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안 그랬으면 지금 선거 앞두고 이런 무모한 정책을 발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먼저 같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네요. 박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서로 강대강 대치로 어떻게 좀 해법 그래도 뭐 이대로 볼 수만은 없을 텐데 국민들의 이 피해 있는 고통이 네. 상당히 심각할 텐데. 저는 이제 국민동 공감대가 형성된 건 맞아요. 의사 늘려야 된다는 의사를 공감대. 그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를 보면은 네. 저는 작년 10월, 작년 가을부터 정부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작년 10월에 신문에 주요 일간지에 1면, 2면, 3면에 전부 의사 모자란다. 의사 모자란다. 뺑뺑이 하다가 죽는다. 제가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이 기사를 작년 10월에 기사인데 네. 지방에 의사가 없어서 당뇨, 디스크, 암 때문에 7시간 차를 몰고 80세 노모를 몰고 매번 서울을 왕복해야 된대요. 네. 현재 그렇게 지방에 당뇨, 디스크, 암 보는 의사가 없대요. 많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지방 병원을 한 100군데를 돌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병원이 많아요. 네. 진짜 그 의료진도 좋고 당뇨, 디스크, 암 이 지방에 없으면 지방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이런 기사가 그때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의사가 돈 때문에 이렇대요. 돈 때문에 의사라는 거 의사 수를 늘리면 수입이 줄 것 같아서 줄고 n분의 1로 나누니까 반대하지 않느냐. 각자 의사들은 돈을 조금 번다. 이게 매일매일 이 사설에 나와요. 예. 돈 때문이 아니거든요. 의사가 많아진다고 수입이 줄지가 않아요. 교수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방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도 어느 지방이냐에 따라 다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왔네요. 지방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가 그 그래프를 안 가져왔는데 의사 밀도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의사 밀도. 그러니까 가까운데 인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그래요. 지오그라피컬하게 임금 1등, 그러니까 바로 우리 집 앞에 의사가 없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5개 병원을 돌았어요. 네. 대학병원을 다 가까이 있어요. 조금만 가면 다 있고 시골에서는 저희가 이 환자 이송 시스템을 잘해야지. 어떻게 바로 집 앞에 신경외과도 있고 흉부외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한테 이제 너무 이거를 다 제한이 없게 네.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저는 또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막 이런 거를 선동을 해요. 언론은 가짜 뉴스를 막 신문에 내가지고 의사들을 막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 가짜 뉴스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짜 그러면서 뉴스를. 은근히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독자들이 현명하니까 잘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교수님도 좀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문제 해법은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예,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설득시키고 대화하는 것도 정부의 임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게 한두 해 묵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대로 옛날처럼 원점으로 돌리는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예. 거꾸로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4대 정책 패키지 같은 것들에 대한 내실 있는 약속을 함으로써 의사들이 좀 수그러들고 예. 나름대로 사실 의사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공공적인 그런 생각들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만 들어봐도 의료 현장에 이런 갈등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은데 환자들을 생각하면 빨리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조승현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